얘는 이 땅은 지금 그 뭔 작물 한다고 해? 상추하고 대파 하는데 예. 그 재작년에 벼 심고 예. 벼 논인데 예. 그렇게 이제 반면들을 제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돈 안 돼. 돈 안 되지. 0.6이면 요거는 비료가 내포 5% 정도 더 들어가야 돼, 복합 비료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작물은 뭐예요, 이거? 그 상추 좀 심고 대파 심어. 대파에. 그것도 원래 처음 심었지 지난해. 요 망할 장면. 이 실량이 비료량이거든요. 비료를 모여 크는데 비료를 빼쁘고 소주잔에 물 부어서 물 타가 딱 줘갖고 이 지혜때 같은 똑같아요. 소주 묻다 이거. 묻긴 묻지요. 양이 작았어요. 처음 맨들어 생각 옛날에 돈 하던 대박 뒷집은 이 파마치 네. 파마치도 파꼬라지요. 마이는 그 요거는 위에 지상부가 지금 요 안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밖에 거는 과거 일이고 요게 좋거든요. 그럼 요걸 보고 니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과거 일이거든요. 요게 휘꾸미꾸미 탄 거는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못 채워야 되니까. 고추가 이렇게 마른 게 있죠. 고추가 알맹이가 안 들고 고추가 알이 안 들고 푹 마른 거 있죠.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비를 주는 양이 부족하니까 물이든 비료든 부족한 비로 말라요. 그럼 이게 마른다고 해서 칼슘 결핍이냐 아니 영양 부족이. 영양 부족. 이걸 영양 부족으로 보면 돼요. 칼슘 결핍이 아니죠. 요거는 일어난 일은 요 잎에서 보면 바깥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에 잘못된 거지 지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안에 건 지금 좋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약간 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비록이 작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 작은 건 또 지금 또 위치하고 또 지가 먹는 위치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끝이 자세히 보면 파도 굵은 놈이 있을 거예요. 끝이. 그럼 요거 미는 힘이거든요. 미는 힘이 작으니까 어떻게 끝이 가늘어져요. 이쪽에 이제 비료량이 더 흡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요건 TB량으로 봐야 돼요. 밑에서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가스 민다고 해서 얘가 굵어지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려고 하면 이 시량이 많이 높아야 돼요. 그 비료량을 계산할 때 지금 있는 게 맞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게 더 많아요. 결국엔 비료가 없는데 우리 농사 짓고 있다는 거죠. 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살을 쪄야 되는데 그건 살을 좀 쪄야 돼. 살 좀 쪄야 맹물만 먹고 취하는 건 알겠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미는 힘에 의해서 이 모양이 달라요. 지상 부분 그 지하부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이 시량이 낮았다는 거예요. 비료량이. 그럼 이건 심을 때 이 시량이 낮은 거예요. 그 심을 때 우리가 이 시량이 지금 2.2에 지금 현재 2.2지 과거에는 2.2가 아니라는 거죠. 요 모양을 보면. 그리고 요 모양이 끝나면 여기도 보면 알아요. 그럼 얘들은 지금 심을 때 얼마였냐면 여기 마를 정도면 0.8 이하네요. 0.8 이하라는 거죠. 요게 1.3이 되면 하엽이 마르지는 않으나 상엽이 좀 가늘어요. 생각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지금 이래 발아주고 있는 건 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일어난 일들은. 노엽이 발생한 거는 이 비료량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함수량도 물론 가격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거 빼고 나니까 요것도 또 빵꾸 났죠? 그럼 요거 가뭄하고 동시에 그게 되고 또 끝을 보세요. 끝이 좁히다 가늘죠? 미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함, 앞전에 그 태풍 올 때 무리함 살짝 들어가지고 습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한번 좀 지장을 좀 받았거든요. 그건 뻥이래요. 왜 뻥이냐면 그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살려내는데 그러면 뿌리가 활동 안 하고 있는 거는 과습에 의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물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요 명확한 답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고추가 주렁주렁이었단 말이에요.
멜론이 이래 많이 열매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얘 물들면 이까지 물들면 살겠어 죽겠죠. 시드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뿌리가 활동을 못하고 있지 얘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활동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 지상부에서 연면 12만 하면 맹물만 뿌리지만 얘는 활동을 해요. 물이 차도 관계없죠. 안 죽은 거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병에다 담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 어떻게 하겠어? 물이 과습인데 지상부에다가 연면 12가 맹물 뿌려줘야 돼. 그럼 뿌리 내려갑니다. 원리 구조니까 식물의 구조를 배반할 수는 없어요. 수분 제외하는 원리 같이 생각해요. 그거 하면 또 달라요. 그거는 공기청을 주는 거, 이건 공기를 안 주고 하는 거죠. 공기를 주고 살려내는 방법은 당연히 살겠죠. 공기를 안 주고도 살려낸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연매식으로 해서 맹물 뿌리에 이동하죠. 전라도 영암에 그 고구마 100만 평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구마 100만 평에서 제가 한 고구마를 2리터 물병에 딱 잘라 꽂아버려요. 5 농가 거, 우리 거, 다른 농가 넉집 거. 베란다에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20일 뒤에 2집기 놀이길이에요. 30일 뒤에 2집기 죽어요. 2집기 살아남았어요. 근데 60%밖에 못 따라와요. 황금을 한골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면식하고 맹물 뿌렸을 뿐인데 이해됩니까? 얘가 살리는 방법은 얘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지하보고 지상부 크죠? 그러면 과거에 이 시량이 낮습니다. 함수량과 이 시량. 근데 그 과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물이 담겼다가도 역시 그 동일한 거고 비료가 낮은 것도 물이 부족한 것도 동일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현상은 물이 많았던 거는 길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물이 부족한 길이가 짧아요. 그럼 각 부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몸에 담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저 상황은 일단은 그럴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굵어집니까? 맹물 이 씨는 올라가 있으면 맹물 12연면씩 하는데 이 대파는 이 놀골에다가 흙골에다가 비료를 뿌려가지고 쳐올리고 다시 뿌리나요. 지금 그 멀칭 속에 물질 지금 비닐 속에 있다. 비닐 속에 있어요. 복잡하네 이제. 잘 나가다 왜 또 복잡해져 이게. 비닐 패놓고 그거 심었는 거야. 먹거든요. 야 이놈 봐라. 그럼 요 비닐 요리신 게 있단 말이네. 그렇지. 북을 못 준단 말이야. 네. 못 주지. 그 지금 비닐 속에 그게 한 10cm 이상 들어가는 거네. 그럼 이게 물을 조금만 줘도 과습이 돼가 얘가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물이 못 말이지. 여기 항상 비닐 발생이 속에.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하려 그래도 이게 환경상 좀 어려워요. 기계를 측정해서 함수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량을 맞추면 이제 위에다 물을 쿨러를 아니면 쿨러 줘요. 콜로도 있고 우이 방제기가 돼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연면식에 쓰면 되고 쿨러를 가지고 비료를 뿌리가 녹이가 계속 내줘야 돼. 그럼 물이 너무 많아서 과습이 되죠. 또 그것도 문제네. 그럼 살찌우려 그럼 지금 비닐을 뺏기지도 뭐하다. 요거가 정리를 뿌리면 되게 합체나 가면 이런 비닐가 커도 여기 미는 거 있어요. 바늘 비닐 째는 거. 요거 밀고 조금 찢어지거든요. 좀 찢어가 그러면 쉬울 거예요. 예, 이게 여기에서 여기 표면에 비닐이 멀칭이 되어 있다면 이게 얘가 국한적으로 여기만 이시가 올라가거든요. 얘 뿌리는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럼 여기만 올린다는 건 물을 많이 주고 여기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복잡해요 이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비료 과다가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여기까지 보내려고 하면 수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씨가 비료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래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가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척경기로 나왔었지만 얘는 안 묻딱하잖아요. 그 읽어내기를 이걸 한 가지 보고 기계가 많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갖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고추 칼슘 결핍액을 말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옆구리 뻥 뜨인 거. 칼슘 결핍이 아니고 영양이 전달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길이에 비해 가지고 미러에서 채워 였는 양이 부족하다. 그럼 채워 였는 양이 부족하면 이걸 맞추려면 지금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비닐 벗는 게 상책일까? 비닐을 뺏긴다 하면은 이제 수분 증발은 좀 빠르겠죠. 수분 빨리. 그러면 수분 정발만 넣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훅을 채워주면 그 굵어질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놈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 폭에서 뽑아. 예. 25cm 간격을. 아니 그게 또 달라요. 얘는 살이 쪘죠. 얘는 살이 쪘잖아요. 다르죠. 내 한 포기하고는 다르죠, 이거. 그죠? 얘는 굵잖아요. 그럼 이 실량이래요. 그 이제 여기 배경이 너무 크잖아요. 얘 그 기본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 그렇다 말했던 얘를 보고 진단하는 거면 얘를 진단하는 건 달라요. 그럼 얘는 지금 이식이 있다는 거겠죠. 굵죠. 얘는 빼빼하고 얘는 굵죠. 요까지 굵잖아요. 끝맛도 빼야지. 끝이 생길 때 그 가늘었다는 거죠. 장이 일었을 때. 그 외 거는 굵잖아요. 여기 더 밀목 끝까지 어느 정도 차고 올라갑니다. 요 정도라면 지금 가능해요. 연면 시비 해주면 요거는 안 되는 물건이고, 그죠? 요거는 안 되는 건데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 시량이 맞다는 거예요. 그 연면 시비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럼 가능해요. 이 시량도 됐고 비료량도 됐고. 그 미는 힘에 따라서 요거를 보나 사과이파리를 보나 똑같아요. 감이파리 보나. 이걸 갖다가 아까는 제가 간을 해가지고 통으로 살찌했잖아요. 이 시량 때문에 그래요. 비료량. 요 색깔하고 요건 또 문제가 어떻게 연면 시비량이 또 달라져요. 연면 시비가 약하면 이 색이 원색이 안 나와요. 희득거리하죠. 이 색깔이 보면 깔끔하죠. 희득거리 하잖아요. 이 원색이 안 나와요. 원색이 나와야 되는데 원색이 안 나와요. 얘가 원색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는 그 연면십이 양이 부족한 이 실은 어느 정도 맞다. 색깔에서 또 가습도 나타나거든요. 색이 진녹색에는 가습도 연한 색으로 가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살이 쪄 있으니까 수분도 맞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수분은 비슷해요. 근데 많아요, 가습이. 오늘 비가 왔으니까 많겠죠. 그래? 지금 평소에 하면은 뭐 한 30, 40하고 비슷하고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거는 아로에 얘는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태고 얘는 먹고 있는 상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량이 높으면 살이 찐다. 얘는 살이 빨리 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살은 차고 있어요. 안이 굵어지고 있는데 요 놈은 굵어지고 요 놈은 또 가늘거든. 그 한 포기 속에서도 차등이 많이 나는데 그 반 이상이 굵기 때문에 굵은 거로 봐야 돼요. 그런데 색이 원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그 조금 얇아요. 두께가. 어느 정도 써야 되겠습니까? 연면시면 조금 더 먹어야 돼요. 그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먹어야 돼요. 이 색을 내려면 칼라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쫓기게보다보다 조금 빨라야 되는 어떨 때는 헷갈려요. 한 포기 고기가 안 맞다는 게. 그 포기 속에서 다르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이거는 붙어 있으나 개체는 독립된 거예요. 붙어 있는 거는 그 옛날에 과거에 붙은 자리지, 지금은 영양 전달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 봐야 돼요. 근데 잎이 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못 봤어요. 얘 누가 따비신다고요? 예, 지금 따비도 신고 대파다고요? 대파는 모키아가 지금 수확 시기가 지금 지난 거고 결국 따비 심어야 될 텐데. 딸기는 다른 포장에 농사
농사 되게 지는데 딸기에 위험해요. 딸기 지금 그 꽂는 분화 다 했어요. 모르지. 저 딸기 처음이라요. 무대만 주문해놔놓고 무대포는 위험하다니까. 무대부가 잘하신다면서.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운빨이 좋아갖고 신문할 때 비가 온다는 거지. 그건 아니야. 딸기는 그러면 무대부가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딸기는 앞에서 비가 그 꽂는 분은 아니지만 비 아무리 키워도 없어. 그걸 이제 가르쳐 주세요. 아 참. 저거 동네에서 제일 꼴찌가 오면 부럽다니까 내도. 돈은 벌어달라고 그러고. 그 함양에 그 창에 그 엊그저께 갔다 온 거 확인하니까 꽂는 분화가 여기에서 어미모에서 요렇게 나가잖아요. 요거하고 측정했으니까 요게 60% 요게 60% 나왔어요. 꽂는 분화가.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60g, 그 다음에 염화가리 60g 요리 썼거든요. 꽂는 분을 시켰어요. 몇 번이나 사요? 한 달 했으니까 제한 4번 이상 했죠.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벌써 기술센터니까 꽂는 분은 나왔어요. 60% 나왔다는 60%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6개 가져갔는데 여기 있는 놈도 나왔고 여기 있는 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난 날짜에 따라서 조금 그 잎이 늦게 나오면 요 다음 눈이 늦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딸기를 꽂는 분화시키는 거를 냉수관을 돌리고 차강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상구에서 바로 바꿔. 그건 내가 그 영양으로 한다 하는 그 말씀. 칼날로 바로 바꿔. 예. 과거의 방식은 황금알 농법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일장이 뭐 어째 햇볕 양을 줄이고 그 크기 필요 안 하대. 그 집에 가면 하우스 아주 열악하거든. 요거 하나 딸랑이고 아무것도 없거든. 한겹 하우스 거서 뭐 마사짜리 깔아가 키우면 그걸 갖다 꽂는 거라 빠르지. 그럼 지금 꽂는 분화가 양호하게 잘 됐다는데 잎 크기는 어느 정도 크가 있습니까? 그 집에는 잎은 작아요. 예. 그 전에 해놨을 때 7월 달에 얼마가 왔기 때문에 좀 늦었어. 잎이 사이즈를 못 키웠어요. 그리고 그거는 깊이가 요만큼 흙을 두기 때문에 이시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요 뭐 여기 기본 이시가 한 2.0에서 2.4 정도 유지되는 요 이시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가 가늘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약한 거를 살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꽂는 분화시기 났기 때문에 지금 봄밭 이시를 2.4를 잡을 거예요. 그래가 꽂는 분화를 이하반 거 이제 봄밭에서 바로 식일 거거든. 지금 그 딸기에 골드 칼라를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저는 여름에 그때 한번 가보고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럼 망하잖아요. 와가지고 해야지. 늦어요. 늦다고. 언제 심을 거예요? 지금. 9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심으라고. 그 지금 최대한 빨리 가서 그 연면식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 안 하면 내가 손해지. 저기 그 딸기를 정식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트르몽 아니에요? 예? 밀양에서 어디서 사요? 뭐 합천. 합천에서 가져와요. 가가지고 요렇게 한번 살포하면 한 이틀이면 잎이 색이 바뀌어요. 이틀이죠. 네, 잎이 색이 약간 노랗게 바뀌어요. 딸기 조금 이 꽂는 분화에 관심을 갖고 이 시량 맞추고 토에 미리 사전에 토양을 맞춰야 돼요. 지금 요 이시에서 저희가 다른 거 안 넣고 단 한 번 그것만 연락하면 그거 안 되지. 맞습니까? 단 한 번에 몇 개를 넣는 거예요. 단 한 번 좀 세게 세개이면 130평에 세포 연락을 130평에 예. 3개. 예. 한 평에 이게 그 100평에 100평에 이게 이 시가 0.1포가 0.8이 나와요. 0.8이 나와요. 쉐케면 3%면 2.4가 나와요. 앞에 거하고 그러면 얼쭉 막 2.4니까 130평이 얼쭉 많이 떨리겠네. 쉐포 같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네.
요 계산은 잘했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잘했다 그런 것도 있네. 예. 눈치가 빨라서 요건 정확하게 계산해줘. 근데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게 그 육로장에 가서 골드 칼라를 살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칼라 살펴가지고 입 속에다가 노랗게 입 속에 여기다가 힘줄에다가 노랗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요 산에 요 선을 노랗게 만들어야 돼요. 힘줄을 노랗게 만들고 요 입 속에 입도 연두색으로 만들면 좋아요. 연두색으로. 입도 연두색으로. 그렇죠. 입도 연두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입 자체도 이것도 연두색으로 바꾸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펴지면서 엠보싱이 되면 더 좋고 볼록볼록해지면. 근데 잎이 오므려지는 건 살이 빠진 거, 펴지는 건 살이 찐 거. 더 많이 짜면 뒤집어진다. 조금 더 뒤집으면 티분이 온다. 탄다. 티분은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록 과다예요. 예. 그런데 이름 다 바꿔야 돼요. 저장 공간이 없어서 자 작으면 오므려져요. 많으면 펴져요. 펴지다가 안 되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다가 안 되면 티 나와가지고 다 죽어요. 그게 티분이에요. 티분까지는 맞는데 티분까지는 맞는데 칼슘 결핍이라는 말은 뻥이래요. 요 칼슘 결핍이 아니고 그 잎에 함수라는 부족이에요. 여기다가 맹물만 뿌리면 없어질 거를 맹물만 뿌리면 맛이 없고 좀 성장물이 부족하니까 딸기가 안 달렸을 때는 그 설탕을 한 번만 치면 되고 그 다음 맹물로 두 번 요거는 이해하고 요거는 한 번 하면 돼. 맹물을 두 번에 설탕을 한 번 하면 맞아지고 딸기가 달렸을 때는 요게 두 번이 되고 요게 한 번이 되면 돼요. 바뀌면 돼요. 예, 그래야 딸기가 맛이 있어요. 그게 안 떨어져요. 아, 쳤다고 애먹는다. 고수들은 대충 맞추면 되니까 딱 듣고 기다리겠지. 복숭아 좀 했는데 어떻게 자르고. 복숭아가 전부 이게 헤칼이 많이 나고 네? 씨가 깨졌어. 네? 헤칼이 많이 나고 씨가 깨졌다. 씨가 깨졌어요. 네. 그 농사가 해마다 더 안 돼요. 비로도 없는데. 가리는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보니까 가지가. 가리 전에 올려는 안 주고 작년까지 황사를 주거든요. 가리 양은 많고 보니까 이게 자, 잎 요걸 보고 판단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요 어깨는 어르고 밑에 가서 쫙 빨아버렸죠. 네. 그죠? 함수량이 부족해도 이렇게 되고 가리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 그 잎에 가까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잎이거든요. 이 가지에서 멀어진 잎이거든요. 요게 요 잎이 가지에서 멀어지는데 어깨 넓이는 늘고 끝이 쫙 빨아버리죠. 수분이 부족해도 이래 되기도 하고 가리가 많아도 이렇게 되기도 해요. 수분 과다가 되는. 과다가 되면 이 형태로 달라져요. 미리끼리 하게 돼요. 미리끼리 하게 돼요. 잎이 전체적으로 안 감고 네. 좀 누른 편이에요. 그 가리가 많아도 그렇고 그건 동해의 원인도 있어요. 그럼 또 이 앞으로 가거든요. 앞에 잎은 어때? 똥똥하죠? 이 입장 석장을 들었을 때 이 모양이 격격 다르죠? 네. 끝까지 뚱뚱하죠? 그럼 요때 비료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복숭아가 짧아요. 짧은 게 넓게 하다. 그럼 요 시기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거의 일어났을 수가 많아요. 간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간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보면 그 단계에 우리 간수 마냥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천하 있는 재료가 없어서 이걸 못 만들어요. 간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며칠 날이? 봄에 주기적으로 좀 많이 줬어요. 며칠 날을 많이 주냐고. 꽃필 때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줬거든요. 그래 주면 이렇게 안 돼요. 살이 빠져버려. 수분 많이 주면 살이 또 빠져버려. 이거는 수분이 많은가 이거 비료가 많고 그런데 요 잎이 짧아진 원인은 전년도에 단풍이 적게 들었거나 겨울에 동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피부 여기에 이 피부에 탈수로 인해 가지고 봄에 새순이 날 때
새파랗게 하는 누리끼리 해야 되는 거죠. 누리끼리 한 나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잎이 누르다. 누르고 진물이 날 거예요. 이 나무에. 예. 이 나무에 진물이 날 거예요. 동해. 이게 수지가 좀 나오고. 동해. 비오하면 특히 많이 나오고. 그 동해물 가면 백두산의 노래 아무리 불러도 이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에 탈수에 의해서 조직이 그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럼 자라면 어떻게 되면 벌어지니까 여기 물이 튀나 버린 거예요. 그 다른 문제죠.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이거 치료하는 건 아주 쉬워요. 봄에 연면십이 두부마하면 여기 잎에서 요 잎에서 영이 많이 내려가면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 바로 치료가 돼요. 껍질이 보분이 된다고. 지금 거기 동해를 입어서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탈수. 동해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피부 탈수로 봐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동파라고 이렇게 쪼개지는 게 있어요. 겨울에 바로 쪼개지는 게 있어요. 껍질이 홀랑 일어나고 껍질이 홀랑 일어날 정도로 된 거는 동파. 이렇게 돼가지고 봄에 쪼개지는 건 탈수로 보면 돼요. 여름에 한겨울을 만들면 껍질이 홀랑 일어날 거예요. 그건 동파. 파괴됐고 완전히. 요거는 탈수로 보면 돼요. 요거는 유막 코팅이나 맹물만 뿌리줘도 치유가 되니까. 이 현상은 12월 말에서 1월 말 중순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없어요. 잘. 비가 많이 오면 없어요. 그렇죠. 겨울에 비가 오면 요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비가 오면 없어요. 이게. 함수량 물 이건 탈수죠. 요거는 전종 과수에 해당합니다. 사과도 특히 심해요. 그거 이때 물을 줘야 됩니까? 가을에 작전에 뭐고 겨울에. 물 주면 복잡하잖아요. 얼잖아. 아, 초보자는 또 복잡하네. 유막 코팅을 없애면 한 방에. 유막 코팅을 하면 되고 지금부터 아이 초보자들 이게 일거리가 많이 요걸 살리자면 지금의 요건 저 가리비료는 안 써도 되겠어요. 여기 전체 요렇다면 전체적으로 좀 잎이 누르요. 근데 요렇다면 가리비를 안 쓰고 쟤들은 단풍만 들이면 되거든요. 단풍이 잘 안 들어가니까. 단풍만 들이면 되는데 요거 말고 도장지가 많이 솟았어요. 솟아 있어요. 아니구나. 할 건 다 하네. 할 건 다 해. 얘는 지금 살리내려면 지금 염화가리를 바닥에 좀 뿌려주세요. 염화가리 양은 300평에 얼마냐 이렇게 나누겠죠. 200평에 한 포 정도 뿌려주세요. 200평에 한 포 뿌리면 이 시량이 0.4 정도 올라가요. 안 그러면 2포 정도 뿌리세요. 200평이요? 예. 그 이제 면적이 심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요 면적에. 그래 뿌리니까 한 포만 돼요. 200평에 한 포를 뿌리면 0.8이 올라갈 거예요. 양 면적이 전체 놀골이 많으니까. 그죠? 요래 비로 뿌리세요. 200평에 한 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일 간격으로 연면 10일을 골드 칼라를 요 칼라를 1.5리터에 설탕은 2kg 염화가리는 지금 현재 8월달이라면 2kg 염화가리가 2kg 앞으로 1kg씩 늘려가면 됩니다. 9월달에 3kg, 4kg, 5kg 끝나고 10월달에는 몇 kg 가냐면 10월달에는 10kg 들어갈 거예요. 10월달에는 다리가 찼기 때문에 염화가리 그 잎에다가 10kg, 500에 10kg 넣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저희 종로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몇십 년 노하우입니다. 피부만 깨끗이 만들어면 요 잎이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목면십이 연면십이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단풍이 들 거예요. 그러면 12월 초에 그 식용유 40리터에 에센스기 뿌려요. 손을 뿌려요. 한 차에 식용유 40리터에 그 퐁퐁 2 내지 4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해 주세요. 그 기름으로 코팅해 놔요. 요 뿌리까지 요까지 싹. 단풍이 들면 요 정도는 장이 안 일어나고 요 위에 일부 일어나는데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됐죠? 초짜들 한 번씩 몰아와야 되는 이 문제 체장이에요. 저기 그
초짜 반하고 이 고수 반하고 이 두 개를 안 나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씨를 깨지는 거야 그지? 요 잎길이 짧아서 그래. 복숭아는 원래 전부 다 씨를 다 깨지거든. 전부 또 가르쳐. 공부 유튜브에 뭐 좀 공부를 하세요. 이게 먼 데서 온 그림은 또 다들 똑같이 먼 데서 오는데 한 사람 초짜 되면 시간 낭비 너무 하면 이 고수들은 다 알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종방향으로 크는 것들이 거의 99%고 그 알기하고 감하고 얘들이 그 딸기는 똑같아요. 넓이를 커요. 잎의 크기에 따라서 얘들은 과실이 넓이가 넓어져요. 요 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잎 두께에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과, 배, 뭐 복숭아 얘들은 잎의 크기에 따라서 얘 종방향 길이가 달라져요. 요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잎 길이가 짧아서 여기 짧아가지고 잎 두꺼워지면 넓이 크면서 톡 터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 원인은 가을에 단풍이 안 들었다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리고 겨울에 동해가 일어났던 게 탈수 2차적인 거고, 방기를 안 했다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봄에 목매시비래가 영향을 주고 맹물을 뿌리고 했더라면 이것도 방기가 또 풀리는 게 있어요. 그 전혀 무방비였다는 거죠. 관사하고 씨가 해갈이 일라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씨가 깨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공부 좀 하세요. 초짜한테 시간 너무 많이 뺏겼는데 요 고수들도 교육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본인 때문에 이 다른 사람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유튜브에 양이 영상이 한 600개 넘게 되니까 공부를 좀 하죠. 예. 한 5, 6개월 공부한 사람 내보다 더 똑똑해요. 실전에는 부족해서 그렇지. 앉아가지고 뭐 이거 하면 아 대표님 그거 아는데요. 그거 아는데 결국 실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 돌아서가 가면 더 배워야 될 게 집에 가면 원위치 돈처럼 돌아가요. 황금을 넣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오판한 거예요. 식물은 우리가 만들어 놨더라도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제가 대파 봤죠? 가는 거 두 개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나무가 원재에서 먹어 있는 양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데 안 가는 경우 있어요. 이 나무는 작년에 동해 때문에 이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료는 많이 주니까 잎 길이는 자르고 복숭아 길이는 자른 게 넓이만 넓어졌다. 뒤기 넓어지면 복숭아 꼭 쪼개져요. 답이 됐죠? 잎 길이가 짧았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길이 가면 크는 건데 잎의 크기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밀양 그 이사장님 사과가 아리떼 최회장님하고 가서 재보니까 이 시 1.0이 넘어요. 대박. 이게 비료 줬습니까? 채비 줬습니까? 조금씩 대박. 주인은 딱 보면 그 두 가지 이거 네. 사이가 대박이다. 근데 그 자꾸 사가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척정을 해가지고 따라가면 제일 좋은데 척정 안 한 상태에서 안 주가지고 그 양을 맞춰서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잎이 두꺼가 다 키워낼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는 양에 여기서 오는 양에 가령 10이라 그랬을 때는 요거 한 개가 10이 먹으면 얘가 두 개 달랐으면 작게 먹기 때문에 10의 크기가 안 나와요. 근데 판매해서 잘 팔 수만 있다면 개수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과가 가수원에서 요렇게 딱 뒤지게 보면 크기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게 꽃이 정화방에서 피느냐 액화방에서 피느냐 보고, 그리고 요 과일 크기가 편차가 생기면 그 목면 시비와 초기 연면 시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안동에 가니까 이재명 씨거 이렇게 딱 거꾸로 보면 똑같아요. 편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프로가 돼가 전쟁을 잘한다는 거 1차적인 거고, 그리고 그 사과가 그 해장가고 총무께 해장가는 이 시가 0.7이에요. 총무권은 0.5예요. 근데 사과는 동일해요.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 크기가. 왜 같아지냐? 얘는 일찍부터 연면시비 했거든. 그럼 얘는 가게가 가는데 얘 속에서는 작은 게 있어요. 얘 작은 게 없어요.
옆면 시비를 해가지고 잎은 같이 태어난다는 거죠. 영양 없는 거 바꿔버렸으니까. 가지가 거리가 멀면 영양 전달로 작아서 작은 게 나와요. 특히 감에 이게 심하거든요. 그게 단감에서 이 편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건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초기 잎과 잎 두께에서 과실 모양이 바뀌어요. 이 복숭아의 잎 모양을 보면 길이가 짧고 넓이가 넓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종방향 길이가 짧고 볼때기로 살이 붙어서 이렇게 땡겨 톡 터져요. 꼭 터져요. 요것도 더 심해지면 꼭 터지고 대가리도 물러져요.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가 이 안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 조직이 파괴돼,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 삐딱이 많이 나오. 삐딱이 나온 건 얼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얼어서 그런 거예요. 삐딱이는 눈이 얼어서 그런 거예요. 요 꽃필 자리에 눈이 얼어서 삐딱이 되는 거고. 사과가 우리가 동농현상이나 전박에 나오죠. 그 겨울에 탈수 때문에 장애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남풍 들이는 거와 유막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량이 안 일어납니다. 불량도 예. 예. 그 지금 그 자꾸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에서 공부 많이 하세요. 여기 있는 프로들은 다 그냥 오늘 헛당 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지금 요번에 비온 게 지금 그 과실나무에 엄청난 질병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특히 탄저. 지금 오늘 비가 어제하고 비 오면서 얼마나 떳떳해요. 탄저, 복숭아하고 세균성 구멍병 엄청나게 비싼할 겁니다. 얘들이 지금 탄저와 다른 질병, 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뜰 거예요. 지금까지도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잠깐 했는데 그 사이에 균이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탄저가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곧 바로 방제 작업을 해야 된다. 요번에 지금 비가 오면서 온도가 낮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뜨뜻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언제부터 현상이 일어나냐면 6월달부터 9월달 사이인데 이게 보통 보면 온도가 낮게 비가 와요.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한 번씩은 뜨뜻하게 비가 와요. 아시다는 거죠. 그럼 금방 병이 와요. 저희 집에도 내일부터 약 치겠죠. 우리 김 부장님 내일부터 약 치실 거예요. 내일 치면 되죠. 예. 왜 치어야 되느냐. 어제 3일 전에 약 치는데 오늘 또 내일 약 친다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지. 우리 단감 종로에 탄저병 들어도 안 되고 병이 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또 감나무에도 감에도 탄저가 앉아요. 지금 와서 앉는 균들은 위에 앉아요. 여기 비산해가지고 위에 앉아요. 봄에 오는 거는 작기 때문에 옆불덩이도 붙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과일이 위에가 표면이 그 태양에 의해서 이게 표면에 그 분이 좀 없거든요. 뚫고 들어가기 쉬워요. 잘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온도 따시가 탄저도 지금 힘 세거든요. 지금 안 하면 지도 힘쓸 데가 없거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탄저도 힘쓸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탄저 자체도 힘이 센 놈이에요. 그러면 앉을 때 하면 바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데 바늘 총만큼 우리 떡볶이 학교에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뻗어져 있어요. 근데 살파면 바로 뽀록 튀어나와요. 우리가 이거 골만 쓰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서 꺼졌죠. 무슨 때까지 생기면 어떻게 나서면 올라오죠.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탄저도 자세히 학교에 보면. 지금 요번 비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온도가 높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탄저 잘 됐어요. 탄저 치면 거기 죽는데 뭐.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비가 때려버리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씻겨버렸어요. 그 감은 지금 아직 크고 있기 때문에 당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탄저에 적격탄을 맞아요. 열을 간다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비가 때려버리면 분에 앉아있는 그 약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탄저 또 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스 돋보기 땡기면 보입니다. 내가 돋보기를 보고 있을 때. 돋보기로 할 때 보면 다 보여요. 사과잎이 예. 비 오기 전에는 예. 지금 경직이 된 상태에서 예. 가리수분이 많이 올라가지고 바다에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제 오늘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관찰해 보니까
거의 잎이 지금 다 이제 수평이 다 펴져 있어. 그건 펴진 예. 상태에서 심한 놈은 잎이 처음 거의 다 또 디비졌어 지금. 예. 디비져 있는